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예, 지난 주말 금요일에 우리 증시가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미 증시도 하락을 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다 하락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금요일 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야간 선물은 0.7% 정도 적게 빠지긴 했는데,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는 조금 무거운 편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점검해 볼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녹화를 떠 놓으려고 합니다. 일단 뭐 이 채널은 제가 유료 회원제를 하고는 있지만 일목균형표 이론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모습이랄까, 이론의 형태, 이런 것도 소개해 드리고, 그다음에 뭐 이 이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투자에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 나름으로는 이렇게 또 현물이랄까, 지수랄까, 혹은 뭐 시장 전망이랄까, 이렇게 접목하고 있다고 사례 중심으로 보여드리고 있고, 이제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물론 뭐 저라고 다 맞는 건 아닌데, 이번에도 중요 변화일에서 어쨌든 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공부 삼아서, 또 전망 겸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어, 제가 올 5일에 유료현 분들께는 그 주초, 그 다음 주 오기 전에 주말이나 이럴 때 예비 계산이라고 해서, 기술적으로 보는 주요 맥점, 특히 이제 변화일 같은 거, 그다음 지난번에는 오래간만에 목표치도 올렸고요. 그다음에 뭐 요즘 자료가 넘쳐납니다만은 이제 주간 주요 이벤트들이 있죠. 일자별로 미국이나 우리나 주요 뭐 경제 지표랄까, 회의랄까, 그다음에 뭐 기업 실적 발표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올려드리는데, 제가 올 5일에 그 주에는 26 변화일이 오고요. 그 다음 주 5월 14일에 676부터 큰 변화일이 온다고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개를 안 했어요. 유튜브에서는 그것까지는 안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주말에 이제 미증시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 주는 지난번에 2월의 경우처럼 한 이틀 쉬고 가거나 이러면 최상이죠. 근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여기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증시가 앞으로도 계속 더 좋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다만 단기 흐름에서 어떤 모양이 나올까? 저는 결론적으로 아무튼 뭐 월요일 날 그래도 저점 대비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반등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꺾으면 좀 성가신 일이 생길 수 있다. 이 부분 여러분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선 주말 해외 증시 한번 보고 갈게요. 미증시가 보면은 한 1%대 정도 하락 보입니다. 유럽이 전부터 조정 중인데, 독일이 좀 많이 빠졌고요. 여기 보시면 다우 지수는 좀 무거워요. 근데 뭐 반도체 지수 계속 가다가 약간 쌍봉 혹은 뭐 삼중 고점형을 만들고 살짝 이탈했는데, 나스닥도 하루 쉬고 가고 이러죠. 이 하루 쉬고 가고 하루 쉬고 가고 하루 쉬고 가고요. 요거 이틀 쉬고 하루 쉬고. 참고로 우리 코스피 지수도 3월 31일 최저점 이후 미국은 30일 최저점입니다. 상승 과정에서 종가상 하락한 날이 단 하루밖에 없습니다. 이틀 연속 쉰 적이 없습니다. 이번 상승 파동에서, 3월 31일 저점 이후로 나스닥도 보시면 뭐 거의 뭐 그렇게 옵니다. 특히나 나스닥은 뭐 아직 5일선 같은 이탈을 안 했고요. 우리도 코스피가 5일선을 이탈했는데 지금 전환선을 딛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보자면 S&P 500이고요. 기술주는 강합니다. 이 유럽입니다. 요 쌍봉형으로 나오고요. 이 독일은 고점 붙겠다가 떨어지고 안 좋아요. 그다음에 상해 보시면 이미 앞날 이거 저기 사케다에서 말하는 장악형이죠. 덮으시고 이틀째 음봉. 일본은 신고가 돌파했다가 뭐 이틀째 음봉. 이런 정도 모습 나옵니다. 근데 여기 조금 주목할 부분은 어, 미국 재정일입니다. 제가 자료를 따로 뽑아놨는데, 일단 요거는 10년물입니다. 4.595입니다. 이거 4.3, 4.4 넘어가면 안 좋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4.6대까지 올라옵니다. 36물은 5%를 넘어가 버렸어요. 아주 머리 아픕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달러는 강세 뛰니까 이제 원화가 약세죠. 1,500원을 돌파해서 금요일 날 1,507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 달러 원 환율 올라가는 기간 내내 외인은 팔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렇게, 그다음에 국제유가 조금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MSCI 한국 지수는 이미 전에 신고가 기록하고 빠지고 있었고요. 빠지다가 흔들고 다시 흔들었고요. 진흥국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이 이 앞에 나왔습니다. 우선 요거 이제 보시고, 그다음에 야간 선물이 0.6%, 7%, 7.3포인트 빠졌죠. 그죠? 들어 장중에 이제 플러스도 나오고, 이건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워낙 장중에 많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 영향이고요. 그다음에 요건 조금 미리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게 변화일이 여러분 이번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요 변화일들을 많이 그냥 파죽지세로 벗기고 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지금 이제 52하고 9하고 65 변화일이 걸려버려 가지고 급락이 왔는데, 미국은 보시면 공고력계도 3월 30일부터 보세요. 33 기본수치 채우고 이럽니다. 직전 고점 1월 고점에서는 일목에 76 기본수치에서 밀고요. 근데 물론 여기서 아직 추세 이탈이 없어요. 보세요. 종가상 전환선이나 월선이 이탈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탈할까요? 근데 이런 일수 단위나 상승 누적을 보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추가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은 좀 특수하죠. 특별하죠. 그래서 저도 무조건 빠진다 어떤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뭐 이런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누적되고 이러면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큰 하락으로 안 가더라도 좀 그래도 체면상 접었다가 가죠. 잘못하면 21선까지 내려오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시간 조정, 뭐 가격 조정이 날 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 코스피도 이렇게 왔는데 금요일날 두드려 맞아버렸고요. 이거 미국입니다. 일단 일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주봉이, 이 저점에서 26인데요. 사실 이 중간마다에서 26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직전 고점에서나 최근 저점에서 오는 게 크지. 근데 다만 3326으로 왔기 때문에 이거 58 기본 수치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전에 여기 보시면 2025년 4월, 우리랑 똑같이 이제 바닥 찍을 때, 4월 바닥 찍을 때, 미국은 이 단기로는 8, 9주에 돌아가고요. 1절, 2절 17주에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8주죠. 이게 7주고 다음 주고 8주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대등 수치로 와요. 계속 갔으면 선이 부담을 가지게 되는 자리라는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일봉, 자, 코스피는 33일에 76일이었죠. 네, 반도체는 요 42 기본 수치가 바닥이고요. 올라올 때 33일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변화일이 맞을 때는 잘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신경 써서 보는데, 물론 뭐 그냥 지나갈 때는 썩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사람을, 예, 좀 헷갈리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드릴 게 좀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올릴 때는 이제 이 변곡점 이야기였죠. 통상적으로 가장 최저점이나 이번 장의 출발점, 혹은 직전 파동의 최고점, 여기서 뭐 예를 들어 26이 온다, 33이 온다, 42가 온다, 52가 온다, 이러면 신경을 좀 씁니다. 지나고 보니 이 시장 올랐지, 여기서 13일 연속 올랐지. 일반적으로는 오르다 쉬다 오르다 쉬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장은 특별했단 말입니다. 특별했습니다. 요 40이 왔을 때 중량주는 쉬었고요, 소형주는 빠졌고요. 그러다 이번에 더 빠져버렸습니다. 보세요. 일목의 40이 기본수치 변화일이 여기서는 상투로 작용을 했잖아요. 다만 코스피가 그냥 가고 또 갔단 말입니다. 26일도 또 가고요. 예? 그리고 코스닥도 42 기본수치부터는 조정을 이미 받고 있잖아요. 유로도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지금 다시 빠지고요. 다우지수 어리버리하고요. 근데 반도체 지수,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스닥, S&P 500 계속 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어디에 걸렸느냐? 제가 여러분, 이건 이제 유료 회원용으로 올려드린 건데,
제가 5월 5일 날 올린, 이게 5월 5일 날 올린 겁니다. 5월 5일이죠. 그죠? 어린이날. 여기 보면 숫자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7일 날 26이 오고요. 이건 이제 이번 시장 출발 지점에서 일기, 예, 뭐 일목산인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 시장이 제대로 한 바퀴 돌아가 바닥을 찍으면 한 일기 정도 가고, 근데 일기 간다 해가지고 지금처럼 쉬지 않고 가는 건 아닙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접었다가 자동으로 흐리면서 가죠. 예, 그러면 이제 조금 쉬거나 이러는데 고스피는 그냥 갔죠. 그리고 14일 날 보시면 2023년 8월에 급락한 자리가 있습니다. 자동상 최고 최저점은 아닌데 저 그림 보여드릴게요. 여기 676 기본수치가 있고요. 617이 이게 대등수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267 대등수치도 오고요. 129는 이건 뭐 사실 뭐 중간 고점이지만 일목 기본수치입니다. 이 129는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9를 2배 하면 17이 되고요. 17 2배 33, 33 2배 65, 65 2배 129예요. 예? 이번 코스피 65 변화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2월달 고점에서는 또 52도 있고 이렇게 몰렸어요. 여기 주의해야 된다고 제가 미리 올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 결론적으로 하여튼 단기 파동으로는 이 주 초에 바로 탁 예, 하락을 막아주면서 옆으로 시간 조정으로 가거나 아니면 돌려서 가는 추세 재회복으로 안 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건 뭐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날짜가 좀 저 뒤로 옵니다만은 5월 20일 수요일이면 우리 시간으로는 21일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좋을 겁니다. 좋은데 시장의 눈은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 안 할 말로 그때까지는 시장이 조금 맥을 못 추다가 이거 보고 다시 달릴지, 하여튼 이건 뭐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다시 올라가다가 이거 나오는 거 보고 더 큰 요구를 하면서 빼자고 될지, 셀러온 나올지, 아무튼 뭐 좀 관심 모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 대로 외국인들은 지금 5월 7일부터 계속 매도를 합니다. 8조 때리고요. 이제 뭐 역사적으로 이게 2위인가 그래요. 6조, 3조, 6조, 3조, 6조 예사를 팹니다. 거의 전기전자입니다. 삼전 하이닉스가 나빠서가 아니라 주가가 급등해서 자기들 보유 비중이 높아지고, 예, 포트상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또 이익 실현을 한다고 저렇게 파는데, 괜히 그냥 또 사죠. 이게 37조입니다, 여러분. 7거래일 연속 37조로 사고, 개인이 37조로 샀어요. 기관은 1.2조를 팔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승이 어느 정도냐 하면 작년 4월부터 지금 이어지는 게 58주입니다. 여러분 58주는 3326 일목 기본수치입니다. 바닥 대비 252%가 올랐습니다. 둘둘84가 8046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 대세 상승에서 일단 제가 1985년 그건 뺐습니다. 뭐 팬데믹에서 67조 130% 갔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폭락해 가지고요 131조 동안 150% 갔습니다. 그 다음에 외환위기는 어마무시한 하락이었죠. 사실 팬데믹 때도 심하게 때렸지만 거기서 올라갈 때 이게 이제 1052, 1066 바닥이 277, 287. 아, 이거 잘못 적었네요. 아, 277. 예, 요 쌍바닥을 찍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 쌍바닥을 예, 1998년 예, 6월하고 9월하고 277, 287 쌍바닥을 치고요. 요렇게 올라가다가 예, 1040 1004포인트인가? 예. 여기까지 요 대우 부도 터질 텐데 여기까지 이게 쌍봉이 나와요. 쌍바닥이 나오고. 그래서 이걸 젤레
이걸 전례에 따라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 기간하고 폭이 달라지죠. 최고 길게 보면은 131주 동안, 네? 150, 아니, 예, 150%도 어디고? 아니요. 이거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예, 요거, 외환위기에는, 외환위기 때는 최고 벌리는 82주 동안 280% 올랐고요. 그 중간에 쌍바닥에서 보면 43주에 일목의 42경수집 260% 올라가는데, 지금 외환위기와 같은 그런 엄청난 악재로부터 벗어나는 그의 버금가는 상승이 지금 나왔으니, 이 정도 상승은 사실상 뭐 유사 이래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장의 일종의 크기, 볼륨이 다르잖아요. 원래 덩치가 크면 이렇게 가볍게 못 뜨거든요. 여러분 277에서 287에서 천 가는 게 편하지, 안 그렇습니까? 2000이 8천 가는 게 편합니까? 이게 이렇다니까요. 그 다음에 참여정부 시절은 기간이 가장 긴 대세 상승입니다. 1985년을 제외하고요. 80년을 제외하고는 242주. 2003년 3월에서부터 2007년 11월까지, 예, 4년 8개월 올라가거든요. 그게 307%입니다. 307%. 이거 제외하면 뭐 이걸로는 어떤 계산은 안 나옵니다. 그냥 단기간에 엄청 올랐구나, 뭐 이것만 보여주는 거지. 그다음 이제 우리 코스피 일봉 일수 한번 보세요. 이 바닥에서 26도 여기서 그냥 지나가고요. 여기서 33에 와가지고 때렸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33 오던 여기서부터 여기서 40이 오던 여기하고 살짝 조심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 중간에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올라와서 변화를 만나면 되게 좀 실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워낙 뭐 이런 거 하루 흔들고 바로 당겨버리고요. 하루 흔들고 당겨버리고. 그러다가 지금 세게 뺍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다르죠. 고가에서 막 흔들어대죠. 이때는 과열 쌓아놓고 이러한 전쟁 때문에 한 방에 그냥 두들겨 패버렸고요. 예, 한 방에 이렇게, 그러니까 한 파동에 봉 두 개에 박살을 냈고요. 고가로부터 25%를 빼버렸고요. 이번에는 때리고 돌리고 때리고 이럽니다. 근데 이게 지금 돌리다가 안 되면 더 내려온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숫자를 좀 봐야 되는데, 저 2월 27일 상투, 이거 제가 지난번에 녹화해 놓은 거 있죠? 2007년 7월 16일하고 비슷하다. 그 당시 일목의 큰 대등 수치 271 변화일이 왔는데, 예? 왔는데, 7월 16일 월요일로 왔는데, 지수는 그 당시 코리아 펀드, 미래에셋, 박연주 씨. 그래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계속 더 갑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7월 16일부터 그냥 대량으로 퍼붓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8일 지나고 9일 채우니까 장이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16일 동안에 그 한 23, 4% 급락을 해버리거든요. 그게 2026년 2월 27일 똑같이 옵니다. 일수상으로는. 예? 이 올라가는 동안 외국인들이 8일, 9일 대량 매도하다가 결국 이란 공격 때문에 빠지긴 했지만, 그때 첫날 7.25% 빠졌어요. 근데 오늘 일요일이죠. 지난 금요일 날 장중에 7.64, 이거 똑같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그 다음 3월 4일 날 12%나 급락을 시킵니다. 경악할 정도로 빠졌는데 우리는 이때 오히려 사버리죠. 예, 그때는요, 이틀 만에 돌아갔고요. 이틀 만에. 가격이 너무 이제 악재를 선반영해가지고. 근데 5월 15일 날 이렇게 빠지고요. 5월 13일 날 반발할 때 저점에서 빠질 때 570, 올라갈 때 450이나 이게 올립니다. 570 빼고 450 올리고, 그러고 올렸다가 14일 날, 15일 날 박살을 냈습니다. 675포인트를 빼버립니다. 7.64%. 자, 지난 2월 27일 상투 이후 3월 3일 날 7.25, 5월 12일 날 고가에서 저가까지 7.3%, 577포인트. 5월 15일 날 고가에서는 8.46이고요. 저는 종가 대비 7.6, 7단위로 빼버리죠. 7단위로.
그런데 우리 일수가 월요일 날 332 하나 옵니다. 여기 바닥에서. 여기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리듬이거든요. 확장형 파동입니다. 확산형 파동. 이거 잘못하면 이거 골치 아픕니다, 이거. 순수하게 그냥 기술적으로만 보면 상승 누적 시켜놓고 올라가다가 이게 확산형 파동입니다. 이래가지고 깨면 큰일 납니다. 이 폭으로 밑으로 죽여버립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장이 뭐 오면서 하루밖에 안 쉬고 계속 왔는데 과연 이번에 또 하루 쉬고 갈지 아니면 더 빠지느냐. 그런데 최저점으로부터 월요일에 323 변화일이 있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차잖아요. 그래서 잘라서 보면 바닥에서 아니요. 이게 지금 52하고 단기 9하고 지난번 저 65가 가지고 상투를 쳐가지고 저렇게 팼고 그 전부터 흔들었고 요 흔드는 게 내일 되면 5일이고 밑에서 33일입니다. 그래서 일수와 추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월요일날 무조건 돌아가야 되고요. 아니면 월요일날 흔들더라도 그 다음날 돌아가면 됩니다. 이게 33이 여기 오잖아요. 33이. 그죠? 여기서 이렇게 5가 오죠. 그죠? 이날은 빠져도 아래꼬리 달거나 해놓고 그 다음날 돌아가도 됩니다. 일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면 뭐 미리 돌려놓을 수도 있고요. 아래꼬리 달면 이렇게 달겠죠. 그럴 수도 있고요. 저는 월요일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뭐 미국 영향으로 좀 빠졌다가 반등한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돌려놓으면 이렇게 돌려놓을 수 있죠. 왜 이래서 이렇게 좀 돌려놓을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놓으면 참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지만 그 다음에 빼느냐 올라가느냐 이게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돌려놓으면 또 하루 쉬었잖아요. 하루 쉬고 여기 하루 빠지고 여기 하루 빠지고 여기 하루 빠지고 3월 31일 이후에 딱 하루만 쉬고 계속 올라갔거든요. 근데 전환선은 아직 안 깨졌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 소용없어요. 이 다음에 하루 이틀 정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환선 위로 올라갈래? 그 다음에 깨고 내려갈래? 근데 일수가 5일이 걸리고 33일이 오네. 월요일 한번 보자 이겁니다. 안 되면은 두봉, 일봉 날짜들 다 와가지고 때리잖아요. 골치 아파집니다. 그 다음 미국은 보니까 뭐 흔들었다 그러지만 뭐 도대체 아무 이상 없구만.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미국이 뭐 가주거나 그 다음에 한 가지 약간 재밌는 게 이게 있습니다. 환율이 달러가 이제 계속 강하긴 한데 이거 달러 원칙적으로 달러 원이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계속 그냥 원달러라 그러는데 그냥 원달러로 할게요. 원래 원 나누기 달러 해버리면 이게 숫자가 엄청나게 내려가 버립니다. 달러 원으로 하니까 1507원이 되지. 달러 나누기 원 아니요. 하여튼 뭐라 그러노? 이게 월요일은 얘는 바닥에서 9일이 오고 직전 고점이 33일이 와요. 그러면 이 달러 차트만 놓고 보면은 단기 고점 상투치기가 쉬워요. 일수만 가지고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걸 차트를 한번 가자고.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 예비 계산이고요. 나중에 돼 가지고 뭐 제 말이 안 맞는다고 시비 걸지 마세요. 제가 뭐 무조건 상투도 아니면 들어간다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신이 없어가 아니라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보자 이겁니다. 네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데 보자. 봤는데 이거 뭐 이번에 안 해봅시다 그러면 더 가는 거고요. 이번에 맞네 그러면 빠지는 거고요. 분기가 빠져가지고가 아니라 요렇게 이제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 가격이 얼마냐? 이게 1505.8, 이게 1507이에요. 여기가 이제 1518인데 여기까지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의 일수가 오고 일수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환율의 일수가 오니 기왕 일이 된 거 저기서 좀 어떻게 해주면 어떻게 해주면 약간 반일을 꺾인다든지 해서 지수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여러 이유로 팔지만 환율이 올라가거든요. 워낙 약세였거든요. 그 기간 동안 계속 팔았으니 만약에 환율이 안정이 되고 외국인들이 뭐 매도를 멈추거나 이런다면 장에 도움이 좀 되겠죠. 이런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정리하면 복귀를 하자면 이 5월 14일은 저도 여기서 무조건 상투 친다 고함 지르고 다니지는 않았지만 이미 5월 5일에 회원용 자료에 미리 예비 계산해서 올려드렸고요. 네, 올려드렸고 예비 계산해라 가지고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5월 14일 당도해서는 이 장기 일수뿐만 아니라 52, 9, 65 이런 게 온 다음 금요일 날 급락을 했죠. 그래서 일단 이것뿐만 아니라 보존날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거 매물 나오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시황에 제가 조심해라고 올려드렸습니다. 아침 전략 보시면 요즘 좀 간단하게 정리돼요. 자, 미증시는 올랐지만 야간 선물 하락했고요. 여기 환율이 추가 상승 보유가 외국인 수급 여전히 불리하고요. 외국인 연속 매도에도 불구하고 목요일 날도 장이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삼성전자 파업 이야기. 그럼 트럼프가 중국 방문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소리들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서 조금은 망신당하고 온 건데 뭐 별로 얻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이제 살짝 빗장을 푸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뭐 크진 않지만 괜히 보세요. 시장 심리면에서 까탈스럽게 나온다 하면 쭉 가락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랬죠. 하이닉스의 성과급하고 삼성전자의 성과급에 대해서는 기사 논조가 많이 달라요. 하이닉스는 불효하면서 삼성은 노조들이 달라 그러니까 아주 매국노 취급을 합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 언론은 삼성 편에 서 있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1년에 지급하는 광고료가 얼마인데요. 네. 물론 삼성이 잘 돼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뭐 삼성이 직원들한테 막 무조건 돈을 퍼주라 이런 건 안 해요. 아니 이제 파업을 하면 지장이 오는 건 사실이고요. 제 입장에서는 파업을 안 하고 어떻게 좀 잘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 내부 이렇게 직원들이 올리는 블라인드나 이런 데 글들 보면 우리가 일반화 오류라 그러죠. 한두 명 떠드는 거 가지고 그것이 전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전부터 들리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삼성이. 예. 서초에 그 대표가 그 금융인 출신이 앉아 있지 엔지니어가 앉아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재정 전문가들은 보잉사도 그렇고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더 내려고 그러고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런 건 돈이 들어도 좀 기술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고 이래야 된다고 하는데 그 재정 전문가 입장에서는 항상 이렇게 수익 구조를 따지고 비용 효율 그다음에 성과 이런 거 따지니까 좀 짭니다. 강함 투자 같은 게 잘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와 함께 그 두뇌들에 대한 해외에서 유치한 두뇌들이나 그 자체적으로 HBM4 개발한 팀에도 별다른 상료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이 삼성이 그런 부분을 잘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쪽에서 두뇌들이 자꾸 떠나고 각 파트별로 연차가 쌓이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하이닉스 문을 두드리냐고요. 하이닉스는 대우를 잘해주니까. 저번에 이제 하이닉스 성과급이니 삼전이 어떻게든 성과급이 나오긴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공계 지나가는 학생들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의대에 그냥 뭐 수재들이 몰리던 것에서 이런 분위기 좋고요. 그런 거와 함께 남이 많이 반다고 배 아파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실리콘밸리에 가서는 뭘 하실 겁니까? 정당한 노력으로 많이 받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부러움을 하되 칭찬해주고 장려돼야 됩니다.
그래야 고급 두뇌들이 국내로 들어오고 해외로 또 돌지 않고 해당 기업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제가 이야기가 이제 뭐 이율배반적일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삼전 파업으로 인한 뭐 주가 하락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예, 뭐 꺼려지긴 한데, 다르게 보면, 거래가 삼전이 내려오면 그동안 못 샀던 분들은 싸게 살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파업한다고 뭐 앞으로 영업이익이 400억 나올 게 뭐 300억 나오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건 그냥 가다가, 예? 길 가다가 중간에 구덩이 하나 패인 거. 예, 일시 오르막 있고, 예, 그런 거죠. 뭐 중간에 뭐 달리는 중에 비가 조금 오거나, 전도가 양양하다. 오히려 매수 기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이 예전과 다릅니다. 이건 이제 월요일날 제가, 예, 올린 겁니다. 월요일 올린 겁니다. 여기 일수가 9일이 있고 30, 예, 52가 있고 33은 이제 월요일 날 오니까 65가 있고 이런 거 막 적어 놓은 겁니다. 일단 이 내용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목의 시간론 이런 것들이 뭐 안 맞을 때는 그냥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1추세 2변곡 뭐 그런 소리도 하고 했는데 쉽진 않지만, 이 삼성 기본수치잖아요. 예, 여기 40이 기본수치고요. 이 바닥에서 이게 26이고요. 바닥에서 17도 그냥 지나갔어요. 무수히 하나, 둘, 셋, 넷 유명한 것만 따져도 이렇게 4개의 변화일을 파죽지세로 가다가 여기서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변화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잘 맞을 때는 여기 파생의 수익이 얼마나 납니까? 여기서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꿀이 줄줄 흐릅니다. 장중에 추세 한번 보세요. 그만둘라다가 또 이란다. 장중에 추세 한번 보세요. 이런 거 한번 서면 저가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파생에서는. 끝에서 그걸 다 먹지는 못하지만, 선물이 여기 여러분 이탈하고부터, 예? 1240 잡고요. 1145까지, 예? 선물이 거짓말 좀 못해서 100포인트 받아요. 100포인트가 미쳐버리는 겁니다. 여기 이탈하는 자리가 얼마냐면은 1190, 1200이에요. 여기 1145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빠집니까? 50포인트, 55포인트 빠집니다. 선물 55포인트면 돈이 얼마입니까? 물론 뭐 설비지 감안하면 이점에서 팔았다 치더라도 저가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일목의 변화일과 추세 매매 기법을 익혀 두시면 엄청나게 먹습니다. 여기서 이걸 다 먹기는 힘들죠. 이게 돌아가는데 무너지면 때리고, 이 한번 이렇게 추세가 기울어지면 반등이 잘랐다가 엎어지면 또 때리고, 반등이 잘랐다가 엎어지면, 그러니까 매도 청산 이것만 반복하셔야 돼요. 이 아베는 이거 이렇게 먹여줬잖아요. 이 여기서는 요것은 안 깹니다, 여러분. 그 전날 아침 일목이 시험하디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 오븐라이스는 뭐 힘들었겠지만, 예? 지수가 1140에서 이번에는 여기 이탈할 때까지 얼마를 가느냐면 1239까지 갑니다. 이게 또 거의 100포인트로 올라버려요. 위로 100포인트를. 1포인트당 25만원이니까 이 돈이 얼마입니까? 그 중에 잘라 먹어도 얼마입니까? 이게 추세 매매와 또 변곡점 매매, 이런 걸 잘 하시면 한 번씩 가다 이런 게 온다니까요. 매날 어떻게 먹습니까? 매날 무슨 변곡점을 다 맞춥니까? 이게 한 방이 있다고요. 또 이야기하면 이야기 길어지니까, 예, 33분 지났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1추세 2변곡, 그 다음에 예비 계산, 예측을 세우고 나머지는 대응이다. 제가 여기서 종목 이야기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뭐 저기 반도체 이야기만 잠깐 했구나. 조정하면 사자. 우선은 시황 이야기 했습니다. 시황.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